잠들지 못하는 밤, 역사 속으로의 시간여행, 역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2020년 4월 15일에 한국을 이끌어갈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던 날이에요.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치러졌기 때문에 많은 외신들의 또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 선거에 의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성공적인 선거를 치러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인 여러 여건들에 의해서 국민 모두가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대표를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법을 만들고 국가를 운영할 사람들을 또 투표로 선출을 하고 그 대표자들이 의회를 구성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의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의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고 법을 만드는 기관으로 흔히 입법부라고도 부르고 또 민주주의의 상징 같은 곳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의회는 과연 언제부터 생겨났을까요?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기에 이 민주주의와 함께 그리스에서 탄생했을까요? 오늘은 이 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의제를 기초로 한 의회는 놀랍게도 서양 중세시대에 탄생했어요. 1188년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레옹 왕국은 이 왕과 귀족들의 협의체인 코스테스라는 제도를 운영했는데요. 각 도시에 코스테스에 참여할 대표자들을 뽑아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1302년 평민, 귀족, 성직자의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삼부회를 처음 소집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중세 말에는 각 도시의 대표자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서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관행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의회를 가장 모범적으로 발전시킨 국가가 바로 잉글랜드입니다. 잉글랜드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났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이죠. 의회를 뜻하는 parliament는 협의 혹은 협의하는 장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의회는 이 협의를 통해서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곳이었고 왕이 일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팔라멘트가 역사상 처음 공식 문서로 등장하게 된 것은 1242년이에요. 1242년에 런던에서 제후들과 고위 성직자들의 회의를 이 팔라멘트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이 팔라멘트가 거의 매년 열리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왕의 직속 기구였다가 중세 말기에는 점점 권한이 확대가 돼서 왕국의 기구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이 팔라멘트가 왕의 권한을 점점 뺏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왕은 어째서 혼자 국가를 통치할 수도 있었잖아요, 사실. 그런데 어째서 자신의 권한을 넘겨주면서까지 의회를 소집했던 것일까요? 이는 당시의 사회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당시 영국은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쟁들을 수행했어요. 전쟁이 곧 일상이었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에는 군인들과 또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왕실의 재정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것들을 모두 감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각 지역의 대표들에게 군대와 돈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국왕은 의회를 통해서 각 지역별로 군대를 제공받을 수가 있었고요. 세금을 얻을 수 있었고 또 귀족들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반대로 확대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또 여기에서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왕인데도 왜 군대를 자기 마음대로 동원도 하지 못하고 세금도 꼭 귀족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걸까?
그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 절대 권력을 누린 사람이라고 흔히들 오해하게 되는데요.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아마 게임이나 이제 영화에서만 존재할 것 같아요. 중세시대의 왕의 권력은 사실 다른 시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했고요. 상대적으로 교황의 권력이 더 강하기도 하는 시기도 있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또 중세시대 봉건제를 다룰 때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의회는 처음 왕의 자문기구로 시작을 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법을 만드는 입법기구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이때는 삼권 분립이 확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의회는 사법권의 기능도 일정 부분 담당하게 됐었는데요. 사법관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위험해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문제는 의회에서 대신 판단하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에드워드 4세, 리처드 3세, 헨리 7세에게 왕국의 통치권을 의회가 부여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듯 영국에서 의회의 권한은 막강했고요.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1688년 명예혁명을 통해서 이 의회 민주주의라는 초석을 놓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심성의껏 컨텐츠를 만들어 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역사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